가만히 내리는 비처럼 지영의 말은 아무 예고 없이 민우의 일상을 적셨습니다. 식탁 위 반쯤 남은 반찬들 사이로 흐르는 정적.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민우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익숙했던 그 얼굴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죠. 우리 그냥 한 달 동안 서로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면 어때? 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문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한 어조였어요. 민우는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지영의 눈빛은 진지했으니까요. 뭐? 민우는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아파트 거실에 메아리 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안정감은 이렇게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나 봅니다. 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지영의 단호한 눈빛은 이것이 농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진짜 끝날 것 같아서. 지영은 무심하게 샐러드를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일상의 한 부분인 것처럼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어요. 결혼 반지가 형광등 빛에 반사되며 빛났지만 그 의미는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영은 포크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알잖아.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그들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침은 형식적이 되었으며 웃음은 메마르게 변했죠.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매일 저녁 피곤한 표정으로 돌아오는 일상. 주말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살아보자고.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분노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미나, 그 부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대. 우리끼리 얘기를 좀 했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와 미나, 민우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부부였죠. 특히 미나는 지영의 필라테스 강사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잠깐, 너 이거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냥 서로 배우자를 바꿔서 한 달 동안 살자고. 민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색채가 묻어났어요. 지영의 맑고 동그란 눈동자에는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 깃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우리 결국 서로 완전히 잃어버릴 것 같아. 뭔가 달라져야 해. 밤이 깊어가는 아파트 거실에서 민우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설렘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제안이 정말 그들의 관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영은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당장 결정하자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민우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길에서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밤이었죠. 다음 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민우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커피 잔을 감싼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꼈죠. 지영의 제안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흔들리는 긴 머리카락,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미나는 항상 주변 공기까지 바꾸는 그런 존재감이 있었죠.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기다리셨어요? 미나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들어왔던 것과 같았지만 오늘은 왠지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 평소라면 그저 친구의 아내의 친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마주 앉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 지영 씨가 어제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안함이 섞인 그런 미소였죠. 지영 언니가 얘기 다 했어요. 저희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민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어? 진짜예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비밀을 드러내는 것 같았죠. 카페 창밖으로 무심히 지나가는 커플들. 손을 잡고 웃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 민우는 문득 자신과 지영도 예전에는 저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결혼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시선을 내렸어요. 미나는 잠시 시선을 내렸어요. 처음엔 화를 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준호가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저희 사이도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의했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와 미나, 외부에서 보기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균열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죠. 자신과 지영처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미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로의 집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진짜로 서로의 배우자가 되어서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새로운 관계.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민우의 어깨를 내리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교환을 넘어서는 의미였죠. 감정의 그리고 육체의 교환까지 내포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영은 정말 괜찮다는 거야? 민우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미나의 눈이 민우의 눈을 마주쳤어요. 언니도 준호와 같은 방식으로 지낼 거예요. 이건 우리 넷의 약속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우의 가슴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요? 지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민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미나라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그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우리가 미쳤나 봐. 민우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카페의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따스했지만 민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과의 15년은 그저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미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일깨우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준비되면 이번 주말부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이제 겨우 사흘 남았네요. 사흘 후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그는 미나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도 같은 감정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민우의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 순간의 접촉이 민우의 온몸을 전율케 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우리 냈다. 이건 그냥 실험이니까요. 한 달 후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말끝을 흐리는 미나의 목소리에는 이 실험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도 알고 있었죠.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카페를 나서며 민우는 문득 길가에 핀 꽃을 발견했습니다.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그 꽃처럼 그의 마음도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대로 바람을 따라가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짐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우의 인생 15년이 하나의 트렁크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미나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자신의 평범했던 삶에 던지는 도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 살짝 긴장한 듯한 미소. 민우는 그녀가 자신만큼이나 이 상황이 어색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미나의 집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밝고 따뜻했어요. 벽에는 여행 사진들과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식물들이 햇빛을 받고 있었죠. 지영과 함께 살던 무채색의 공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것 같아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아직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의 흔적이겠지요. 민우는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이게 옳은 선택인지 의심이 들었어요. 짐은 여기 두시면 돼요. 저기 방이 우리 방이에요. 미나가 복도 끝에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방? 이 두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영과 함께했던 방, 그리고 이제는 미나와 함께할 방.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보였어요. 민우는 트렁크를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물 끓는 소리,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일상적인 소리가 지금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어땠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민우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느껴지는 미나의 향기가 민우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아침 지영과의 이별은 어색했습니다. 둘 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짧은 포옹으로 끝이 났죠. 괜찮았어. 아니, 사실 둘 다 어색했어.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도 그랬어요. 아침에 짐 싸면서 계속 한숨만 쉬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노을이 지고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죠. 저녁 먹었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요리는 잘 못하지만 미나의 목소리에는 살짝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별로 잘하진 못해. 지영이 주로 요리를 했거든.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을 때마다 민우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불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야채를 썰고 고기를 굽고 간을 맞추는 과정은 묘하게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녹여냈어요. 민우는 미나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볼 수 없는 미나의 모습, 지영이 경험하지 못했던 민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맛있네요. 음식을 맛본 민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수줍게 웃었어요. 같이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와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학창 시절, 첫사랑, 결혼 전의 꿈들. 오랜 친구였지만 이런 깊은 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원래 꿈이 뭐였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사진작가였어.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 왜 포기했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실이 찾아왔으니까. 결혼하고 대출받고 직장 다니고. 미나의 눈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민우는 그 말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나의 말은 단순히 사진에 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삶의 전환점에 관한 것이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와인병은 비워졌습니다. 민우와 미나는 이제 침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방의 문턱을 넘는 것은 그들이 설정한 실험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괜찮아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우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미나는 아직 서로의 경계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중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고 둘 다 그 선을 넘기를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던 오후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영장 파티가 있어요. 같이 가볼래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미나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이 관계를 외부에 드러내는 첫 단계와도 같았어요. 누가 오는데? 그냥 아는 사람들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상황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미나가 안심시켰습니다. 민우는 동의했어요. 어쩌면 다른 환경에서는 그들 사이의 어색함이 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미나의 지인이 운영하는 루프탑 수영장이 있는 건물로 향했어요. 그곳은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수영을 하고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와인 한 잔 할래요? 미나가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고마워하며 잔을 받았어요. 그는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붉은 원피스 수영복이 그녀의 곡선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우와 미나만이 수영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수영장에 떨어진 듯한 환상적인 광경이었죠. 민우 씨 생각보다 수영 잘하네요. 미나가 물속에서 민우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농담처럼 대답했어요. 살아남으려고요. 여기 빠져 죽으면 뉴스 나올걸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잦아들자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어요. 미나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모습에 민우는 숨을 죽였어요. 괜찮아요. 여기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욕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던질 수도 돌아설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바람이 불어오고 수영장의 물결이 두 사람의 몸을 감쌌습니다. 민우는 미나의 허리를 살짝 감싸 안았어요.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접촉이 민우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민우가 마지막 양심의 불빛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미나는 대답 대신 민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깊어졌어요. 15년 동안 한 여자만 알았던 민우에게 미나의 입술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물결 위에 부드럽게 겹쳐졌어요. 거친 숨소리, 떨리는 손길, 금지된 욕망. 모든 것이 그 순간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와 미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그 접촉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이 모든 마법이 깨질까 두려운 듯이요. 미나의 집 현관문 앞에서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지영과의 15년 그 시간에 대한 배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일까요? 들어가요. 미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미나의 실루엣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우의 손을 잡고 침실로 향했어요. 조금 전까지 차갑던 그녀의 손이 이제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몸은 이미 미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랑일까요? 욕망일까요? 아니면 그저 변화를 갈망하는 영혼의 절규일까요? 침실 문이 닫히고 서울의 밤은 그들의 비밀을 품은 채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미나의 침실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우와 미나는 서로의 체온에 녹아들었어요. 민우는 미나의 피부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으며 자신이 금지된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민우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어요.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은 우리 둘만. 그녀의 말에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이성보다 감정이 승리했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다시 그의 입술을 찾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격렬한 열정에 휩싸였어요. 미나의 몸은 지영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모든 것이 새로웠죠. 민우는 이 모든 새로움에 압도되면서도 문득 자신이 지영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나가 민우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정들을. 그 말이 민우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미나에게 맡겼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마치 봄비처럼 그의 내면을 적셨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민우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섞이고 땀방울이 섞이고 그들의 영혼도 뒤엉키는 듯 했습니다. 민우 씨, 미나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방금 경험한 격렬한 감정과 지영에 대한 죄책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미나가 민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복잡해. 방금 일은 정말 특별했어. 하지만 지영 언니 생각나요? 미나가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준호 생각이 났으니까요. 이상하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민우는 미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같은 죄책감, 같은 혼란, 그리고 같은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 말에 민우의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어요. 지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린 뭐가 되는 걸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지금을 사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의 철학적인 대답에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나는 지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민우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감정이 실린 교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미나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열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민우는 미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민우는 미나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채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미나 이전과 미나 이후로 나뉘어질 것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민우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미나의 모습, 그녀의 향기가 배어있는 이불, 벽에 걸린 그녀의 사진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노력했어요.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의 폭발이었고,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던 욕망의 표현이었죠. 일찍 일어났네요. 미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우는 돌아섰어요. 미나는 민우의 셔츠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가정적으로 보였고 민우의 가슴은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어요. 커피 마실래? 민우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의 친밀함이 민우를 당황시켰지만 동시에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어젯밤 후회하지 않아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혼란스럽지만 후회는 아니야. 미나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이제 어떡할 거예요? 우리. 그 질문에 민우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했어요. 한 달 후에는 원래의 파트너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젯밤 경험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시 묻어둘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보자.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미나는 미소 지었어요. 좋네요. 그냥
느끼는 대로. 그렇게 두 사람의 아침은 시작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으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며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우는 미나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자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짓,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의 설렘일까요? 아니면 진짜 사랑의 시작일까요? 오늘 뭐 하고 싶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냥 같이 산책하는 건 어때? 미나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그들은 준비를 마치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 아래 나란히 걷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연인 같았어요.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도 지금 준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미나의 집에서의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일상. 이상하게도 빠르게 익숙해져 가는 이 생활이 민우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민우는 혼자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민우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미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민우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 어떤 대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영에 대한 그리움과 미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뭐해요? 미나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미나는 민우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지영 언니예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나 앞에서 지영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았죠. 미나는 민우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연락해도 돼요. 이건 이상한 상황이니까. 민우는 미나의 이해심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미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영에 대한 배신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냥 복잡해. 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준호가 전화했거든요. 민우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 미나는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고요. 민우는 미나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일까요? 내가 준호를 만나고 싶어?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곧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는 미나가 준호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지영이 보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에 괴로웠습니다. 우리 오늘 뭐 할까? 민우가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미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화 볼까요? 아니면 한강에 산책하러 갈까요?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계획하는 이 상황이 민우에게는 낯설면서도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영과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데이트를 하지 않게 되었죠. 결국 그들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나의 어린 시절, 민우의 대학 생활,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민우 씨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미나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지영이 그랬거든. 처음엔. 처음엔요? 민우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둘 다 변했어. 아니,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거지. 미나는 민우의 팔을 잡았어요. 미나 씨는 어때? 내가 널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내가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그 말에 미나는 웃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한강의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민우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거닐던 그 행복한 순간에도 민우의 뒤통수에는 지영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는 여전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나를 더 알아갈수록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영에 대한 그리움도 커져갔어요. 이것이 단순한 노스텔지어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날 밤 민우는 미나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영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잘 지내. 너는 어때? 짧고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민우의 가슴은 마치 대단한 비밀을 털어놓은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잠시 후 지영의 답장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민우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풍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7장 깨진 마음. 3주가 지났습니다. 민우와 미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도 커져갔어요. 그들은 이제 진짜 커플처럼 지냈지만 그 관계의 유통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와 미나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미나는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민우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미나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응?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와인잔을 돌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 언니 생각나요? 그 질문은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조금,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민우는 미나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영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어요. 그는 미나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지만 15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야. 민우가 설명하려 했어요.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 슬펐어요. 알아요. 이해해요. 저도 준호 생각이 날 때가 있으니까요. 그 말에 민우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미나의 마음속에 준호의 자리가 아직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우리 정말 이상한 상황에 있네.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민우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후회 없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한 달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곧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떻게 될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미나는 민우의 가슴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민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불빛 속에 지영과 준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지영 언니한테 연락해 봤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메시지 주고받았어.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했어. 미나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보는 게 어때요? 이제 곧 한 달이 끝나니까. 민우는 놀라서 미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괜찮아?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잖아요. 민우는 미나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해심과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그는 미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민우는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커피 한 잔 할래? 지영의 답장은 빨리 왔습니다. 그래, 언제? 민우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만에 지영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이 그를 설레게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미나에게 지영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미나는 이해한다며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있었어요. 잘 다녀와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미나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고마워, 정말. 카페로 향하는 길,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처럼 긴장되었어요. 그는 지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민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모습은 민우에게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오랜만이야.
민우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민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응,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혼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 어떻게 지냈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복잡했어? 너는? 지영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많은 생각을 했어. 준호와는 어때?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준호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민우는 그 하지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미나에 대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일 것이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카페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때로는 함께 침묵하며 그 시간 동안 민우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이 끝나는 날 민우는 캐리어를 끌고 다시 처음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경험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영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민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왔네. 지영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을 끌어안았어요. 지영도 팔을 민우의 허리에 감쌌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포옹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들어와. 지영이 말했어요. 차 한잔 할래?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지영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익숙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은 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겠죠. 미나와는 어떻게 됐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작별 인사를 했어. 지난 밤 민우와 미나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었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결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어제 자기 짐을 가지고 갔어. 미나에게 돌아갔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상한 실험은 이렇게 끝났어요. 네 사람 모두 변화했지만 결국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제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 후회 없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민우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나도 그래.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어. 지영은 궁금한 듯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민우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어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제 그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우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연인처럼. 과거의 아픔과 실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죠. 민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내가 뭐 간단히 만들까? 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만들자. 그 제안에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지영이 요리를 담당했지만 이제 민우는 함께 하고 싶었어요. 미나와 함께한 시간 동안 배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음식이 익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이는 웃음소리. 이 평범한 순간이 민우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민우가 문득 불렀어요. 응? 지영이 뒤돌아봤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지영은 놀란 듯 민우를 바라보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용기를 내줘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전 지영이 던진 그 대담한 제안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도전을 통해 그들은 오히려 서로를 다시 찾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물건들이 하나씩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그는 이 집이 다시 자신의 집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요. 이곳은 더 이상 그저 습관적으로 돌아오는 공간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이거 새로 샀어? 민우가 침실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난주에. 마음에 들어? 민우는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추상화였지만 어딘가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네. 밝고 활기차.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민우는 지영의 옆에 서서
함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는 미나의 집에 걸려있던 그림들을 떠올렸어요. 그녀의 취향은 지영과 달랐지만 둘 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민우가 다시 지영을 불렀어요. 왜?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데이트해 볼까?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데이트?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를 다시 알아가고 싶어. 지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좋아, 데이트하자.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미나와의 시간은 소중했고 그녀에게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지영과 함께한 15년의 시간은